안녕하세요, 야무진입니다. 최근에 제가 영화를 하나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. 바로 조셉 코신스키 감독의 F1 더 무비를 엄청 재밌게 봤는데요. 아마 다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조셉 코신스키 감독의 다른 작품이었던 탑건 매버릭이 많이들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. 이렇듯이 한 감독 혹은 그 감독 말고도 하나의 작품을 통해 가지고 여러 파생되는 플롯들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. 그 중에서도 플롯이 비슷한 영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스토리가 유사한 되게 재밌는 사례를 제가 한번 좀 소개를 드려볼 합니다.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왜 이렇게 비슷한 스토리에 열광하고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전체 스토리 플롯의 유사성을 담은 거는 이번에 제가 본 F1에서 탑건 매버릭과 플롯 구조가 굉장히 동일합니다. 3막으로 좀 나눠보자면은 트라우마를 가진 한 주인공 남자가 영화상에서 표현으로 애송이 역할을 하는 후배를 교육을 시키고 자기 스스로도 성장을 함으로써 성공을 쟁취하는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보통 이렇게 큰 전체적인 스토리로 인해서는 당연히 목표 지향점은 어떤 성공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승리하는, 쟁취하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.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탑건 매버릭 같은 경우도 전투기를 조종하는 굉장히 스피디하면서도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F1의 그 속도감이라든가 F1 자동차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거의 주로 담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의 유사성을 끌고 가면서도 흥행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당연히 흥행 이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스토리가 굉장히 좋았다는 의미도 있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성취를 달성하는 스토리였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나 라는 전체 스토리 플롯의 유사성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자신이 과거에 만들었던 어떤 한 스토리라든가 영화의 플롯을 그대로 따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저는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2, 3편을 좀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. 이것도 약간 부분적인 그 연출은 마찬가지입니다. 맨 처음에 이제 정체를 숨기고 있는 빌런이 자신의 이제 정체를 노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빌런으로서의 권위적인 부분이라든가 관람하는 사람이 봤을 때 이 빌런은 어떤 캐릭터구나를 영화 초반부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. 꼭 이렇게 다크나이트 2, 3편뿐만 아니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같은 경우는 큰 주제 같은 경우를 하나로 잡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인셉션이라든가 테넷 그리고 인터스텔라도 거의 시간에 관련된 영화를 많이 담는다고 좀 보여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주제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다양한 스토리로서 이렇게 파생되고 만들 수 있는 그 능력들이 굉장히 엄청 멋있다라고 할까요? 그런 것들을 영화로서 다양한 방식으로서 표현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. 꼭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만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. 재밌었던 한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남자분들이라면 좋아하실 만한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2의 공허의 유산에서는 하이템플러 2마리가 합치면은 아콘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. 그래서 영화 시네마틱에서도 그 아콘이 되어서 스토리상에서는 악당으로 나왔던 울트라 리스크를 무찌르는 장면이 있는데요.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은 오버워치 명예와 영광에서도 동일한 이야기 플롯이 진행됩니다. 상대할 수 없는 막강한 적이 나타나고 그걸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아군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싸우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상처를 입거나 하는 장면도 굉장히 유사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공허의 유산에서 또 다른 장면은 어벤져스의 엔드게임의 한 장면이랑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공허의 유산의 거의 첫 부분에서는 프로브가 질럿들이 싸우고 있는 한복판 내에서 건축을 하나 하게 되죠. 그 떡밥을 먼저 뿌리게 됩니다. 파일럿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체가 나오질 않죠.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질럿이 혼자 남았을 때 상대하기 어려운 수많은 적들 앞에서 아까 전에 프로브가 뿌려놨었던 그 떡밥이 회수가 되면서 그 자리에 파일럿이 생성되고 또 다른 자신의 아군들, 질럿 유닛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장면이 있는데요. 이 장면을 자세히 봤을 때 저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마지막 장면이 좀 떠올랐습니다. 타노스를 앞에 두고 캡틴 아메리카가 혼자 남게 되죠. 그 상황에서 이제 타노스 뒤로 외계인들이 줄지어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바로 이 스토리 이전 스톤들을 다 모은 상태에서 헐크가 핑거스냅을 하게 되죠. 핑거스냅을 하고 나서는 예전에 잃어버렸었던 다른 히어로들이라든가 그 자신의 아군들이 다시 돌아왔을지 안 돌아왔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싸움이 이어집니다. 이걸 통해 가지고 약간 정신없는 틈을 타서 사람들이 그 스냅핑을 했다는 사실들을 망각한 뒤에서야 나중에 이제 캡틴이 혼자 남아서 상대하기 버거운 외계인 무리들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그때서야 이제 사라졌었던 다른 히어로들이라든가 아군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연출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렇듯이 유사한 스토리 플롯은 당연히 어떤 이야기 구조 자체가 짜여져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. 이게 약간
약간은 어떤 신화에서 모티브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어떤 연구된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혹은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서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줄 수가 있고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짜여져 있겠죠. 영화들이라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유사한 플롯의 형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임에도 다시 그 영화라든가 그런 영상물들을 찾으러 다시 영화관에 가고 방문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요,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 예측 가능한 이야기를 통해서 안정감을 취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, 실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영화를 또 다시 봄으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. 그리고 똑같은 영상을 보는 이유 중에서는 뭐 처음 그 영화를 볼 때 당시 느꼈었던 이제 경험을 하기 위해서라고도 합니다. 아마 이제 유사한 컨텐츠들도 그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영화 스토리 플롯이라든가 그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익숙한 그 장면을 약간씩은 이렇게 와전해 가지고 스토리로서 우리 모두의 눈앞에 펼쳐지는 거겠죠. 상업적인 영화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성공한 스토리의 어떤 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플롯들을 따와서 자신의 또 다른 스토리로 녹여내거나 아니면은 다시 반복되는 영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. 혹시나 만약에 스토리를 짜거나 어떤 이야기를 짜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영화들도 보고 이런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작품들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작품을 쓰게 되거나 만들게 된다면은 좀 녹여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달하고 조금 더 된 것 같아요.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아는 정보라든가 제가 봤었던, 접했었던 컨텐츠라든가 그 정보 내에서 컨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라든가 혹은 뭐 제가 몰랐었던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 것들은 좀 남겨주시면 저도 찾아보고 더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볼 테니 많이들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양질의 컨텐츠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